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구독도 하고. 그 누가 경태지? 제가 경태고 경태가 형이야? 예, 제가 형입니다. 몇 분 먼저 나온 거야? 1분입니다, 1분. 오케이. 이제 이 여행을 보내준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걱정한 게 뭐였겠어? 건강입니다. 건강을 해치면 네.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걸 보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갔다 오면 뭐가 달라질 거다 혹은 뭐가 좋아질 거다. 그게 뭘까? 솔직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은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못 해주셔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이제 사실 처음에 탄 것도 차비 아끼려고. 저는 지금도 오토바이를 작은 걸 타거든요. 차비를 아끼려고 타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오토바이를 엔트리급만 탔어요. 그래서 작은 걸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직접 이것도 해보고, 왜냐면 수수리도 이제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비싸니까 수선도 해보고. 네, 자기가 직접 해보고 뭐 간단하니까. 네, 돈 들어서.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어디 가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여행도 또 가보고 싶었는데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행을 가는데 이걸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야, 그 생각은? 그 생각은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구매했을 때. 근데 그때는 살짝 막연했어요. 막연했고 좀 제대로 된 계획은 하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생각한 거야, 둘 중에? 일단 제가 먼저 생각했죠. 예, 설득을 했어? 아니면 니도 듣고 바로 오케이 한 듣고 거야? 바로 오케이. 오케이. 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네. 근데 내가 이제 어른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야, 과연 저걸 내가 허락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너네 엄마,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을 정말 신뢰하거나 믿거나, 너네들이 만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그걸 뭐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이 확실하고. 지금 몇 살이지? 지금 29입니다. 30을 앞두고 이런 경험을 하고 30대를 보내는 것이, 30대를 잘 살아야 인생이 중반기도 좋고 후반기도 좋아질 수 있거든. 내가 정말로 부러운 게 그런 삶과 직결되어 있는 여정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네들은 정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낭만적인 어떤, 그 정말 결정하기 힘든 거거든. 그 어떻게 보면 철이 없다 그럴까? 나는 그게 너가 앞으로 살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쳐. 그걸 겪고 해결할 때마다 10개월 정도 어려운 여행을 한 그 에너지가 너네들을 살찌우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 일단 너네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용기를 갖는 거 정말 힘들어. 사람들이 다 용기가 없어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야.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일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행이 어떻게 보면 저희랑 너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항상 다르고 항상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환경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항상 다르고 하니까 이제 그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돌아오고부터는 이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도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월요일은 뭐고 화요일은 어떻게 되고. 약간 용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그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저희한테는 누가 보면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다른 사람보다 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저희 가치관 자체가 항상 바뀌고 하루하루가 다른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용기를 갖게 된 것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계획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쓴 거야? 계획하고 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나? 이제 제대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는 사실 6개월도 안 돼요. 한 6개월 안 돼? 3, 4개월 정도 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서류 작업 이런 것 때문에 3, 4개월 미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서류 이런 것들이랑 여권 면허까지 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했죠. 6개월 전에 이종 소형을 이제 따가지고 여행 가기 6개월 전에. 저희가 애초에 좀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번에 여행을 계획한 것도 사실
계획이라고 하기도 조금 솔직히 부끄러운데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가다가 안 되면은 그때 생각하자. 약간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바이크를 타서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유라시아 횡단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 게 그 횡단이라는 게 진짜 그냥 길을 지나가는. 예. 근데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거든요. 해외여행도 안 해보고 외국인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의 가치관, 마인드랑 그런 문화 같은 게 되게 궁금해서 그런 걸 좀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현지인들이랑 그런 게. 그래서 그냥 가다가 거기 나라나 거기 지역이 좋으면 거기 사람들과 좀 더 어울려보자. 살짝 이런 생각으로 있어서 그래서 계획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 횡단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유라시아 세계 여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 갔다 오고 나니까 어디야? 일단 자연을 주제로 가장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노르웨이랑 스위스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몇 월 달에 출발했지? 저희가 10월에 가서 7월에 왔습니다. 10월에 가서 7월에 돌아왔어. 예. 노르웨이 도착했을 때가 노르웨이가 한 5월, 6월쯤이었습니다. 5월, 6월쯤. 그리고 스위스가 한 3,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데가 노르웨이, 스위스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연은 거기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 쪽, 스탄 국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그런 동네는 가서 뭐 일주일씩 머물고 뭐 이랬나? 예, 그렇기도 하고. 거기 현지인들하고 어울려서 여행도 좀 해보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집에 초청 가서 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가 총 288일을 여행을 했거든요. 캠핑이나 노숙을 171일인가를 했어요. 숙소에서 한 120일 정도 잤고 그리고 나머지가 한 40일 정도 되는데 그 40일을 이제 현지인들 잤어요. 현지인들 집에 40일 정도를 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근데 달. 그게 가장 재밌었겠네. 현지인들 집에 가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날 여행이 그냥 재밌고 도둑질 당하고 그런 거 당하면은 그날 하루가 여행 망치고 그러니까 사람의 곧 여행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탈리아 뭐 밀라노 성당 뭐 이런 거. 근데 저희는 그것도 좋지만 근데 거기서 어떤 또 좋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까 현재 그런 게 더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관광 물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그렇지. 없어서 지식도 없어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기대가 됐던 거죠. 또 사람들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제 바디랭귀지 하면서 이제 번역기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대신 이제 저희는 그 나라를 갔을 때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는 무조건 외웠어요. 저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뭔가 기분 좋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갔을 때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 나라에 감사합니다랑 안녕하세요만 외워가지고 이제 어디 들어갈 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번역기 쓰다가 뭐 이제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번역기도 또 있으니까 어떻게든 대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인생 자체가 여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생을 여행처럼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뀌거나 그 사람 도움으로 성장하거나 그 사람 도움으로 더 행복해지거나 결국 인생은 여행인데 그 여행의 모든 과정의 핵심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요번에 10개월 동안을 유라시아를 여행을 하고 왔지만 그 여행의 모든 결론, 에너지, 그 여정의 모든 고생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가 방금 말했듯이 사람이야.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결론을 얻어서 여행을 마치고 왔다고 보이는 거야. 내가 이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출발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출발한 것 같다. 그걸 디테일하게 알면 무서워서 못 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애초에 돈을 되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지고 출발했어? 1인당? 처음에는 1,700만 원으로 가져갔어요. 둘이 합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1,700만 원 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예.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도 작은 걸 사용하죠.
연비 좀 아니 그러니까 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아? 유류비가 10개월 동안에.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도 나중에 그 자료 나한테 다 보내줘야 돼. 예. 돈을 중간에 좀 더 송금 받았니? 네, 300만 원만 받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둘이서 2,100만 원 정도요 총. 현지에서 뭐 노동을 좀 했어? 아니 노동은 안 했어요. 안 하고 최대한 호텔 안 들어가고 무조건 텐트 치고 자자. 거의 노숙하고 거기서 대부분의 비용이 나가니까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가 너무 남루하거나 너무 지쳐있거나 너무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조금 힘들잖아. 그런 건 어떻게 극복을 했어? 그거는 사실 저는 젊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도 가난하게 여행을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저는 사실 좀 고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하면서 여행을 하면 조금 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돈이 없기도 했고 근데도 이제 그 고생하면서 하는 거에서 또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여행을 할 수 있던 것도 젊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들었던 게 이제 나이가 이제 생기면은 건강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되게 배고픔도 많이 못 견딜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몸도 이제 성치 못하니까 사실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또 떠난 것도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이제 나이가 있으면은 그 영하권에 있는 영하 10도 막 이럴 때 바닥에서 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젊으니까 저희는 가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젊음 믿고 간 거죠 사실. 이게 그럼 지금 현재 키로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키로수가 87,000km. 여행할 때는 51,000km. 87,000. 이거는 시동 걸어야지 보입니다. 이거는 57,000. 57,000. 요번에 탄 게 한 5만 킬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5만 한 1,000km 정도. 맞지? 5만 1,000km.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포토를 밟고 링이 깨졌는데 그 휠이 깨졌는데 러시아 현지인이 이제 떼운 거야? 용접해서 붙여줬어요. 네. 여기가 아예 깨졌는데 그때 붙여줬습니다. 오늘 즐거웠다.